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장동혁파와 한동훈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친한계의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뭔가를 따졌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자, 보도에 따르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서울시당을 흔드는데 대표 뜻 뭐냐 따진 거죠. 이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 묵묵부답, 직무정지 바라시는 거냐, 선거 이기자고 그동안 했던 고언이 불편했나 라며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당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라는 유튜버, 국내임에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 씨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국면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시당의 윤리위가 고성국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게재하자라고 주장했고, 당 상임고문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컷오프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등등입니다. 그러자 고성국 씨는 네 가지 사유는 모두 인정 못한다, 일정이 있어 출석 못한다라고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네.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예. 서울시당 윤리위가 고성국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제 징계 수순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보도가 많은데, 그러자 이제 당의 윤리위에 배현진 의원을 또 누군가가 제소했어요. 네. 윤리위를 빌미로 서로가 서로를 제소하는, 결국은 친 장동혁파와 친 한계의 갈등인데, 배현진 의원이 찾아가서 따진 건 어떤 대목입니까? 일단 본인이 지금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네. 전에 그 친윤 중에 친윤인 조정훈 의원하고 시당위원장 경선했었어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배현진 의원이 됐죠. 그래서 시당 자체에서 한 24명 정도의 아마 시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원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성명 이런 거 했는데, 이걸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주도를 했다.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름을 넣었다랄지 강요를 했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윤리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윤리위에서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처럼 제명하려고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제명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본인의 서울시당 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려는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연결성이 있죠. 서울시당에서는 지금 고성국 씨를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두환 사진 걸자, 당사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사진도 걸자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네 가지 사유가 나왔는데 인정할 수 없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자기 유튜브에서 다 한 얘기거든요. 근데 뭘 인정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현진 의원의 어떤 친명을 제거하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극단 보수 유튜버인 이제 고성국 씨를 윤리위에서 징계 못하도록 아마 서울시장에서 하면 제명할 거예요. 그걸 이제 막자는 거죠. 그럴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배현진 의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그런데 고성국 씨를 시당위원회에서 제명을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고위원회 이런 곳에서 다르게 또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배현진 의원이 제소가 됐다 했을 때 저건 또 친한 의원을 또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절차 과정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친한계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 지도부냐라는 어떤 계파 간의 갈등이
여러 사태 한가운데 본질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떠나서 지금 당의 윤리위, 서울시당의 윤리와 중앙윤리위원회가 마치 이 친한파냐 아니면 친장동혁파냐에 따라서 좀 기우는 듯한 느낌도 있고 오랫동안 당을 지켰던 김희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양쪽 다 상당히 좀 불편하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많은 우리 당원들과 걱정하는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 그리고 지금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세력으로서 자리 잡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당내 싸움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과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직 대표의 이 제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론이 났고 그러면은 더 이상 확전을 바라지 않는 게 대부분의 당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종혁 최고나 이런 것은 이미 이제 흘러오던 문제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당의 문제는 또 새로운 이 전선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옳고 그르고 입장이 어떻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를 해야 될 문제고 양쪽 다 말씀이십니까? 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지금은 뭔가 하나 되고 이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게 소위 확전 자제가 훨씬 더 큰 목소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가 너무 자주 열려서 문제고요. 민주당은 윤리위원회가 뭐 죽어 있어서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렇게 1억 공천 얘기도 나오고 뭐 차명 주식 거래도 나오고 심지어는 같은 서울시당인 장경태 성비위 사건 나오고 해도 거기는 무슨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도덕적이거나 이런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이 관세 협정 파기된 거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나 지급 안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전선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가운데 김민수 최고가 윤 어게인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윤 어게인 외쳐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탄핵 정부에서 상승한 지지율이 확장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 한동훈은 분명 역량 있는 사람,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는 안아야 할 국민이다. 부정선거 확신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고립된 선명성이다. 라며 지금까지 하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걸 지켜보던 전한길 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먼저 박성훈 대변인, 국민의힘 지도부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어게인 세력 갈 수 없다. 이러자 전한길, 깜짝 놀란 전한길. 박성훈 대변인 말이 장동혁 대표 공식 입장인지 3일 안에 답하라. 시한을 정해줘요. 3일 안에 답하라. 이게 그제였으니까 그제 빼고 어제 빼면 오늘 답을 해야 돼요. 전한길 씨 주장대로라면. 배신한다면 이후 일어난 일의 모든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다.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김민수 최고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사뭇 다른 발언을 하고 당 대변인의 발언도 그랬고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이 언론과 뭐 국민의힘의 어떤 중도를 지향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계엄과 근절을 하라, 선을 그어라. 그러니까 윤 어게인 세력, 그러니까 극우들과 명백한 선을 그어라. 그리고 뭐 고성국 씨라든지 전한길 씨와도 당 지도부가 휘둘리지 않게 하라라는 그동안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김민수 최고나 다른 지도부가 움직이지 않다가 묘하게 당내의 어떤 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친한계를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윤어게인 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저런 유튜버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사뭇 좀 다른 180도 다른 주장을 얘기하니까 김종인 어떻게 보십니까? 잘 돌아왔다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이 진심이다? 저 라고 얘기를 보기 딱 어려운 겁니까? 듣는 순간
두 가지가 딱 떠올랐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동안 김민수 최고위원이 보여준 어떤 언행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급변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또 전한길 씨가 또 출격을 하잖아요. 압박을 해요. 3일 안에 답해라. 예, 3일 안에 답해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줬어요. 내일까지 답해. 당대표 사퇴하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까지 답하고 의원직, 시장직 다 걸어 이랬는데 전한길 씨는 사흘은 줬어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사흘 줘서 답하라고 했다고 답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전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성국 전환길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럼 그동안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 방향으로 당이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본인이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른바 당내의 어떤 특정 세력을 제명하기까지는 장동혁 대표를 주로 지지해줬던 강경 세력이 필요했지만 하지만 찬동훈 전 대표 등을 제명하고 난 이후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이 강경 보수 세력이 필요 없어져서 알지만 그동안 함께했지만 손절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조간신문에 있던데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합리적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일단 제명당한 김종국 전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그동안의 정치적 노선에 저희가 모든 걸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엄에 있어서도 또 탄핵에 있어서도 뭐 가끔 말을 뒤집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제명시켜 놓고 이제 남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너네가 정말 정신 차렸구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세 가지예요. 다시 보면 놀라워서 네. 윤호개인과는 안 된다. 지지율 확장 안 된다. 한동훈 대표 역량 있는 사람. 제명 왜 시켰어 근데 한동훈?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요. 아니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그거를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임명해가지고 다시 당원으로 입당시켜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판인데 그동안 했던 얘기를 하루아침에 저렇게 뒤집으면 이제 걸리적거렸던 소위 친한계의 대표 주자들을 다 제명하고 났으니 우리의 목적은 다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정신 차리자 이런 건가요? 그럼 그랬으면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고 잘한다라고 박수 쳐줄 수 있을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12월 3일 계엄 1년 됐을 때 그때 정말 새롭게 거듭나라. 국민의힘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합리적 보수 지지자들이 그런 그 목소리가 있었죠. 그런데도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제명 다 하고 우리 내부에서 좀 적들을 다 제거했으니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볼까? 저것도 그러면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습을 과연 이제 제대로 달라지는구나. 장동혁 대표가 맨날 난 바뀔 수 있다, 변화한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다 제명하고 나서 이제 와서 글쎄 이거는 뭐 제대로 진정성 있게 정말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 이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보단 전환길 씨를 공천해주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환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환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배신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것 같은데 졸지에 전환길 씨한테 배신 소리도 들었는데 전환길 씨가 이 배신감을 느낀 이유는 지금까지는 나를 공천하겠다라고도 하고 윤호개인 부정선거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듯 하더니 이제 와서 윤호개인은 안 되고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이래버리니 전환길 씨는 배신이다라고 느끼는 거군요. 어쨌든 3일 안에 답변하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시한? 조경 변호사님? 전환길 씨가 준? 답변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무시 전략 쓰고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윤 어게인을 지지하던 당원이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든 아니면 뭐 말 없는 다수의 당원이든 어질어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어질어질하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렇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당원들은 다 따라올 거라는 착각을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정치 경험의 부족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내 세력을 자신의 뜻대로 깃발 드는 대로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고 이게 더군다나 아무리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격앙된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모순적 발언을 불과 한 달 만에 뒤집고 하면 그게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도 우리 보수 세력이 이기기 위해서는 저 말 듣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판단할 분이 있을까요? 과연? 저는 당원들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그분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그걸 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면 국민들 무시하는 거죠, 저게. 저거 보면서 아, 그래 이제 우리 중도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말도 들어주려고 내 쪽으로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선거 임박하니까 며칠 만에 또 말 바꿨네. 뭐 몇 달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잘못됐고 석방하라고 앞서서 주장하고 전환기를 공천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선거 이기려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결국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를 진짜 우습게 하는구나. 우리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대단한 착각인 것이고요. 아마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갖고 있었던 나만의 계획이 이런 거라면 역시 정치력의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어떤 입장과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